아니 여보, 제사상에 왜 생선구이가 없어? 조상님들께 이게 무슨 성의 없는 짓이야? 45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나 혼자 다 준비했어요. 근데 겨우 생선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이에요? 제사가 장난 같아요? 지금 온 식구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굽든 지지든. 45년이나 했잖아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더는 못하겠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방금 들으신 이 대화 어떠셨나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사실 5년간 집안 제사를 혼자 도맡아온 68살 김숙자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45년 만에 내린 놀라운 결단.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8배 김숙자 씨가 온 가족 앞에서 선언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뛰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김숙자. 올해 68입니다. 결혼한 지는 꼬박 45년이 됐네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제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1년에 12번 오롯이 제사 준비만 했어요. 그것도 늘 혼자서 말이에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설, 추석 같은 큰 명절은 물론이고 조상님들 기일까지 정말 매달 한 번씩은 꼭 제사가 있었어요. 전날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기일, 큰아버님 기일, 시아버지 기일. 아이고, 손가락으로 다 꼽기도 힘들어요. 다른 집은 1년에 많아야 2~3번이면 끝난다는데 저희는 정말 매달이었어요. 매달 새벽같이 일어나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고 그 뒷정리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네요. 처음 시집 왔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시어머님께서 얘야, 우리 집은 종가라 제사가 좀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정말 상상 초월이었죠. 처음엔 시어머니와 같이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때는 힘들어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하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 한마디가 끝이었고 시동생들은 아이고, 형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하면서 슬쩍 뒤로 빠지기만 했죠. 제가 23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돌이켜보면 제사 준비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턱 막혀왔어요. 보름 전부터 벌써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런지 이젠 부담감만 가득해요. 이번 시제 때는 또 몇 명이나 올까? 음식은 얼마나 해야 하지? 식구들은 또 강 건너불 보듯 쳐다만 보고 있겠지. 제사 때마다 준비부터 상차림까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큰 명절은요? 이건 뭐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며칠 전부터 장 보고 나물 다듬고 고기 재우고 전 부치고 정말이지 숨 돌릴 틈 하나 없었어요. 제 마음 다들 이해가시죠? 그런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고생하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항상 자기만 바쁜 척 제 할 일만 했어요. 종갓집이라고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떼기 몇 마지기도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다 팔아먹어서 이젠 이름만 번지르르한 종갓집이라 살림도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 잦은 제사상 차리는 비용 부담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 심지어 아들 민준이도 커갈수록 에이, 그건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본체만치 했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요. 아무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사가 끝나면 다들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가버려요. 그 한마디로 제 45년의 고생이 다 정리되는 거죠. 가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린 1년에 딱 2번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정말이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 긴 세월을 참고 또 참았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종갓집 며느리의 숙명인가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45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더는 못하겠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것도 온 가족이 다 모인 제사상 앞에서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참 신기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조용히 일만 했는데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그 긴 세월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나 봐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를 보면서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이 고생을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서연이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다니는 똑똑한 아이인데 왜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저랑 똑같은 고생을 해야 하나요? 게다가 제 아들 민준이보다도 제 속을 더 잘 헤아려주는 며느리라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가족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심했죠. 어제 일이 결정타였어요. 제사상에 늘 올리던 음식 하나가 빠졌다고 남편이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예요. 식구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았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벽 5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남편은 여전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어요. 즉, 그 긴 세월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신혼 초나 젊었을 땐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이젠 뭐 포기한 지 오래죠.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에 미리 재워둔 고기를 꺼냈어요. 갈비찜용 갈비, 불고기용 소고기, 전 부칠 거, 탕 끓일 거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뒀죠. 그리고 새벽부터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각각 손질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젠 손목이 시큰시큰 쑤셔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어요. 그 긴 세월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더군요. 병원에선 무리하지 마세요. 하는데 어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요리하고 앉을 틈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앉으려고 하면 귀신같이 또 할 일이 생기죠. 오전 8시쯤 됐나 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사연이만 먼저 보낼게요. 또 그 소리예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나오는 레퍼토리. 항상 회사 일이 급하대요.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가 봐요, 참. 민준아, 그래도 내일이 추석인데. 아,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오후 6시, 퇴근한 며느리 서연이가 도착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사 준비 돕겠다고 출근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거예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서연아,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너는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 우리 서연이가 입덧으로 고생이 심한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곤 해서 마음이 쓰였어요. 오래전 아들 민준이를 가졌을 때 저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10달 내내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푹 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뭐라도 정말 괜찮아. 너는 네 몸부터 챙겨야지. 오후 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딜 갔다 왔는지 술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하다.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는 휙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사 준비는 눈꽃만큼도 안 도우면서요. 여보, 이것 좀 도와줘요.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거잖아. 난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고 집안일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똑같은 말. 수십 년째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게 우리 집안 분위기인가 보다 하고 묵묵히 일만 했죠. 하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왜 제사는 남자들이 지내면서 준비는 전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죠? 왜 하루 종일 고생해서 차린 제사상 앞에서 절은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숨죽이고 서 있어야만 하는 거냐고요. 오후 4시 시동생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끝나면 챙겨서 다 같이 갈게요. 또 핑계예요. 제사 때마다 들어온 똑같은 핑계들. 바쁘다, 멀다, 애들 때문에.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오후 7시가 다 되어서야 식구들이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준이도 그제야 왔고요.
회사 일이 그렇게 급했다면서 얼굴에는 술 기운이 살짝 돌아 보였어요. 시누이 시동생 동서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그것도 늘 빈손으로요. 집안 대소사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식구들 중에 누가 뭐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어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 한 쪽, 음료수 한 병 사 오는 적이 없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제가 차린 음식 맛있게 먹고 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사실 본연간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그 한마디로 퉁쳐지는 거죠.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정성껏 그릇에 담아 제사상을 차리느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제사 지내러 온 식구들은 어정쩡하게 쳐다보거나 소파에 앉아 낄낄거리며 TV를 보는 게 우리 집 제삿날의 흔한 풍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사상을 쓱 훑어보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보, 제사상에 왜 생선구이가 없어? 조상님들께 이게 무슨 성의 없는 짓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모든 식구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생선구이. 맞아요. 평소보다 딱 하나 덜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어서요. 45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나 혼자 다 준비했어요. 근데 겨우 생선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사가 장난이야? 온 가족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는 거야? 망신이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나 혼자 뼈 빠지게 준비한 제사인데? 음식 하나 빠졌다고 그게 망신이라는 말인가요? 당신은 지금까지 제사 때 뭘 했는데요? 절 몇 번 올리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장 보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 나물 다듬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전 부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형님이 왜 저러신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어요. 마치 제가 다 잘못했다는 듯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누이 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사상에 음식이 빠지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단 한 번도 제사 준비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올 때마다 모여서 이야기꽃만 피우던 사람이 음식 하나 빠졌다고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고모, 그 아버님이라는 분, 고모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또 시동생 성호가 말했어요. 형수님,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 바빠요. 바빠요? 그럼 저는 안 바빴나요? 저도 일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아시다시피 혼자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준비했는데 지금 바쁘다는 말이 나와요? 도련님은 명절 때마다 늦게 와서는 밥숟가락 놓자마자 동선에 친정 간다고 가버리잖아요. 우리 집엔 얼굴 비추기도 힘들어하면서 맨날 바쁘다는 소리만 해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제 아들 민준이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애지중지 길러낸 아들,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엄마, 그만하세요. 아빠가 화내실만 하잖아요. 제사는 정성이 중요한 건데. 정성? 정성이라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하나하나 손수 음식을 만드는 게 정성이 아니란 말이니? 그 오랜 세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모신 게 정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 서러움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민준아,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한 번도 몰랐니? 너 여태껏 단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민준이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너도 회사일 바쁘다고 늦게 와서 밥만 낼름 먹고 가잖아. 그때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소리쳤어요. 그만해. 신성한 제삿날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여자가 조상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조상님 앞에서요? 그 조상님이라는 분들도 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 집에서 오직 이 아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노여움하세요.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어요. 이 착한 아이까지 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그런데 서연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다오. 너만큼은 절대 이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서연이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제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하다니요? 뭐가 당연해요? 왜 여자라서 며느리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예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여자라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자 여자가 같이 해야 하는 시대라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집안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악다구니를 써? 악다구니라고요? 그럼 4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한 건 예의 있는 행동인가요?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직접 고기를 굽든 전을 지지든 마음대로 하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 혼자 다 해왔으니까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정말로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절대로 안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어요. 사실 본연간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온 것처럼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제사상에 놓인 음식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새벽부터 온 정성을 다해 만든 내 새끼 같은 음식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 제사상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저 혼자 준비 안 할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다들 토끼눈이 되었죠.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놀랐으니까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제사를 안 한다고? 제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이제 제사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하세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속이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 긴 세월 목구멍에 걸려있던 가시가 쏙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럼 음식은 누가 만들어? 몰라요. 당신이 만들든 민준이가 만들든 삼촌네가 와서 만들든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신우이경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요리 잘 모르는데. 저도 시집 올 땐 요리 하나도 몰랐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책 보고 물어가며 다 배웠어요. 고모도 이제부터 배우세요. 저처럼요. 아니, 그래도 언니는 큰며느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지만요. 큰며느리라서 뭐가 다른데요? 큰며느리라서 평생 혼자 고생만 해야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들 민준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민준아,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가 이제야 말하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했던 게 아닐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모든 걸 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해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엄마가, 아내가, 형수가 제사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겠죠.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집안 전통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 전통이요? 집안의 큰 행사를 항상 한 사람에게만 떠넘기는 게 전통이에요? 그런 낡은 전통이라면 이젠 바꿔야죠.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매일같이 제 몸의 일부였던 그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말로. 끝. 그 앞치마를 내려놓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45년간의 고생이
45년간의 인내가, 45년간의 서러움이, 모든 게 그 낡은 앞치마와 함께 끝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제사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날 집에 없을 테니까.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갈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 집안일과 제사 부담 때문에 평생 꿈도 못 꿨던 그 말을 이제야 뱉고 있었어요. 저도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가슴이 마구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68이에요. 이제는 좀 편안해져도 될 나이 아닌가요?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집을 나섰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삿날 집을 나온 거였어요. 바깥 공기는 후덥지근했지만 제 마음은 정말 시원했어요. 마치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듯이 제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내 발로, 내 의지로 집을 걸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일인 줄 미처 몰랐어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 서연이가 따라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오르세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이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아, 너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어머니도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남편한테도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제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은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며느리니까요. 집에서는 아직도 서로 웅성거리고 있겠죠. 아마 제가 사라진 지금 누가 설거지를 할지, 누가 남은 음식을 정리할지 서로 미루고 있을 게 뻔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45년간 혼자 다 해왔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차례예요. 핸드폰이 윙에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전원을 꺼버렸어요. 지금만큼은 그 어떤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더운 여름밤이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상쾌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행동한 날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시켰죠. 제삿날에 처음으로 마셔보는 여유로운 커피였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의 시원함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죠.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나 소중한 것인 줄 몰랐어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제사 음식들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제사 뒷정리를 하지 않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어제는 당신이 좀 심하지 않았나? 아니요. 어제가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제사 준비는 다 같이 해야 해요. 저 혼자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무척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는 않아요.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긴 하지만 가끔은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기도 해요. 아직은 영 어색해하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들고 다녀? 하고 투덜대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차차 나아지겠죠. 아들 민준이도 제사 전날에는 일찍 와서 이것저것 도우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더니 이제는 제법 나물 다듬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시누이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말은 안 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언니 뭐 도울 일 없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무엇보다 제 며느리 서연이가 제가 겪었던 그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이 아이는 이제 제사 준비를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용기 내서 바꿔주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데 요즘 젊은 세대답지 않게
속 깊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난 추석 때는 정말 달랐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줬거든요. 남편은 장보기 심부름을 하고 민준이는 나물을 다듬고 시노이와 동서들도 각자 음식 하나씩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야 가족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는 한 사람이 희생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치르는 거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68배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죠. 많이 늦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다 같이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평생 집안일과 제사 준비로 쉴 틈 없던 손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글씨를 쓰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단 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여행이었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난달에는 며느리 서연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첫 손주가 태어난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가족이 함께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제가 용기를 낸 보람이 충분히 있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같은 상황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참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